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오늘은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러기드폰 2종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개봉할 제품은 유니어츠 탱크2입니다. 사은품으로 전용 거치대를 받았습니다. 8849로 표기되어 있네요. 이 8849가 찾아보니까 유니어츠 러기드폰 신규 브랜드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견고한 전자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를 능가하겠다는 의미로 8849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전용 거치대는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데요. 빔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 케이스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탱크2로 적혀 있네요. 이 제품이 탱크1이 출시했을 때 그 제품을 구입하려고 고민하다가 블랙뷰 BL8800 프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탱크2는 12GB의 256GB 제품입니다. 박스 안에는 강화 유리 필름이 기본 동봉되어 있네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USB C2C 케이블과 66W PD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32메가픽셀입니다. 무게도 묵직하고 두툼하네요. 좌측에는 기능키 2개 있고 그리고 볼륨키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40안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측에는 유심 트레이 전원키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패킹을 제거하면 이렇게 USB-C 포트와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카메라도 여러 개 있네요. 그리고 노란색과 주황색이 이 캠핑용 조명입니다. 디자인은 1세대보다 더 이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노란색 조명만 있을 때는 조금 디자인이 거슬렸는데 아래 이렇게 주황색 조명으로 디자인의 포인트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기본 동봉된 케이스는 탈부착이 어렵네요. 부착하면은 이러한 디자인인데요. 일체감이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케이스를 끼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끼우지 않고 사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블랙뷰 BL8800 프로입니다. 탱크1이 막 할인을 할 때라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제품을 구입할지 아니면 탱크1을 구입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 꼭 필요했던 기능이 열 감지 카메라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탱크1보다 더 비싸게 구입을 해서 좀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탱크2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탱크2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 34W 고속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USB C2C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유심 제거 핀이 디자인 독특합니다. 이거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 유심 제거 핀을 사용하는 방법이 표기되어 있네요. 이 방법대로 제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러기드폰답게 강한 이미지입니다. 전면에는 기본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볼륨키와 지문 기능이 있는 전원키가 있습니다. 좌측은 유심 트레이, 그리고 사이드 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등록하면 원하는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키입니다. 유심 트레이를 제거하면 듀얼 유심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패킹을 제거하면 USB-C 포트가 있습니다. 무게는 361g입니다. 스마트폰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탱크2는 무게가 531g입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네요. 참고로 갤럭시 S23 울트라 제품이 가죽 레터 케이스까지 착용한 다음에 무게를 재도 257g입니다. 이것도 무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제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무게였네요. 디자인은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두께를 보면은 탱크2가 상당히 두껍네요. 들고 사용하다 보면 오른쪽 손목에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블랙뷰 제품은 포인트 컬러를 주황색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그린색과 블랙 제품도 있습니다. 반면에 탱크2는 단일 컬러입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너무 두꺼워요. 다른 측정기로 사용해 볼게요. 이 측정기는 날카로워서 제품에 기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블랙뷰 BL8800 프로 제품은 두께가 18mm입니다. 탱크2도 측면으로 갈수록 굴곡이 있어서 블랙뷰와 동일하게 가운데를 측정해 줄게요. 탱크2는 24mm입니다. 탱크2는 안드로이드 13이고 BL8800 프로는 안드로이드 10입니다. AP는 탱크2는 헬리오 G99의 8코어를 사용합니다. 전에 리뷰했던 모토로라 모토 G82와 동일한 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L8800 프로는 이름이 너무 기네요. 이건 그냥 블랙뷰 회사 이름만 부를게요. 블랙뷰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700의 8코어를 사용합니다. 긱벤치 6 테스트 결과 탱크2는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도 탱크2 제품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는 탱크2는 348점, 블랙뷰 제품은 321점이 나왔고 두 제품 모두 안정성은 99%로 높게 나왔습니다. 점수도 20회 측정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해상도는 탱크2는 6.79인치 2460에 1080, 블랙뷰는 6.58인치 2408에 1080, 둘 다 풀 HD 플러스 IPS 액정입니다. 둘 다 유튜브 최대 재생은 1440p에 60프레임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색상의 색감은 블랙뷰 제품이 더 진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마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비슷한 파란색을 강조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의 사운드도 들려드릴게요. 탱크2 제품이 최대 볼륨에서 더 큰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품질이 그렇게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둘 다 옵션에 사운드 개선이 있습니다. 옵션을 켜서 동일 구간의 사운드를 비교해 볼게요. 메모리는 탱크2는 램 12GB, 롬은 256GB입니다. 블랙뷰 제품은 램은 8GB, 그리고 롬은 128GB입니다. 탱크2는 물리램 12GB에 가상램이 10GB 조합으로 최대 22GB입니다. 배터리는 탱크2는 15500mAh인데 탱크1이 22000mAh로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젝터 기능들을 넣으면서 배터리가 전작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블랙뷰 제품은 8380mAh입니다. 배터리 지속시간 테스트 결과 와이파이를 켜고 최대 밝기에서 탱크2는 25시간 58분 측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블랙뷰는 13시간 33분 측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TCL 넥스트페이퍼 S8 태블릿 제품 소개할 때 이 제품이 백라이트가 없는 반사용 액정을 가진 제품이라서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제품도 16시간 24분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2는 최대 밝기에서도 25시간이 넘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은 배터리가 깡패라는 거죠. 탱크2가 이 정도인데 22,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한 탱크1 제품은 훨씬 더 오래 가겠죠. 그 외에는 둘 다 러기드폰답게 모든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툴박스 앱이 기본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비슷하니까 탱크2만 간단하게 볼게요. 나치판 센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조명 센서입니다. 이런 앱들은 별도로 다운받아도 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모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현미경 앱도 있네요. 이렇게 물체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 앱도 있습니다. 이건 캠핑 램프 옵션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콜드 램프 그리고 웜 램프 조정이 가능하고요. 최대 조명은 15000 루멘 밝기라고 하네요. 이건 중간으로 밝기를 낮췄을 때고요. 그리고 최소 밝기로 낮췄습니다. 최대 조명은 스마트폰 안전성을 고려해서 연속 사용은 안 됩니다. 조명을 끄면 다시 켜는데 10분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익스플로전 플래시를 키면은 빠르게 깜빡이는 조명입니다. 옆에 있는 SOC 모드는 느리게 깜빡이는 조명이에요. 광량이 높기 때문에 캠핑 램프는 눈에 직접 조명을 쏘면 안 됩니다. 캠핑 램프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호출도 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총 4단계로 조명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세하게 조절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툴박스 앱에 들어가서 설정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설정에서 쇼컷으로 가서 펑션 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번 키는 아래 옵션이고요. 1번 키를 조정해 볼게요. 기본이 브라이트니스 스위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모어 피처스 선택하면은 다음부터 기능키 1번을 누르면은 바로 캠핑 램프 옵션으로 진입이 됩니다. 이건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기능도 있는데요. 경찰차와 같은 조명과 사운드를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밖에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잡혀갈 것 같습니다. 탱크2의 특징 중 하나인 캠핑 램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캠핑을 자주 안 다녀서 집에서 촬영용 보조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 밝기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촬영용 조명과 함께 보조 도구로 사용하니까 좋네요. 블랙뷰 제품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블랙뷰의 BL8800 프로는 나이트 버전 카메라 대신 열 감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는 제품의 온도를 체크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집 단열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보일러 열선에 누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BL8800에서 있었던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프로에서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요. 야외에서 캠핑할 때 나이트 비전 카메라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탱크2에는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에 있는 이 나이트 모드는 최소한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만 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탱크2에서 나이트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두운 사물을 밝게 촬영해 주게 되죠. 블랙뷰 제품도 동일하게 나이트 모드로 촬영하면 이렇게 저조도에서 사물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조명이 있을 때 가능한 기능이고요. 앞에 촬영한 사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걸 촬영할 거예요. 조명이 이렇게 전혀 없으면 나이트 모드를 사용해도 촬영한 결과물을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탱크2의 모어에서 인프레드 옵션을 선택하면 조명이 없는 환경에서도 사물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꼭 야외가 아니라고 해도 실내에서 침대 안쪽에 물건을 찾을 때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롱이나 소파 아래쪽에 물건을 찾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트 비전 기능이라고 명칭하는데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만 가능합니다. 카메라 성능도 비교해 드릴게요. 두 제품의 메인 카메라는 각각 108메가픽셀 그리고 50메가픽셀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색감이 탱크2가 조금 더 파란 느낌이 들고요. 블랙뷰가 조금 더 따스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두 제품의 카메라 스펙은 이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탱크2의 핵심 기능인 프로젝터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빔을 켤 때 가운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를 터치해도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프로젝터 옵션을 선택해서 기능을 켜도 됩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분명히 프로젝터 설정에서 키스톤 콜렉션이 오토, 매뉴얼, 디세이블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거든요. 키스톤 기능이 조금 동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옵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빔 기능을 넣은 제품들이 있긴 했어요. 제가 빔 프로젝터를 탑재한 마지막 태블릿으로 레노버 요가탭 3 프로 리플래시 모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제품이 50안시 제품이라서 조명이 없는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탱크2는 40안시 제품입니다. 지금 50인치 TV 크기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아래 빔 화면이 더 흐리게 보이는 거는 빔이 지금 40안시 밝기의 제품이라서 TV 조명에도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TV의 조명을 끄면은 지금보다는 더 선명하게 시청은 가능합니다. 대충 50인치 TV와 비교해도 어두운 환경이면은 볼만합니다. 다만 1280에 720 해상도라서 고화질 시청은 어렵습니다. 자막은 정신이 없어서 제가 끄고 촬영을 했는데 자막을 켜고 보이는데 글씨가 안 보인다는 문제는 없습니다. 구입할 때부터 40안시 제품인 걸 알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밝기에 대해서는 실망하진 않았는데요. 물론 해상도에 대해서도 실망은 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아직 프로젝터에 버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직사각형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거치대를 사용해서 각도가 수평이 되도록 맞춘 거예요. 그런데 기본 제공해주는 거치대를 사용하면은 낮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비스듬하게 세우게 되잖아요. 이럴 때 직사각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모양이 마른 목골로 틀어지게 됩니다. 판매 페이지를 보면은 비스듬한 각도로 빔을 쏴도
화면이 직사각형으로 잘 나오고 있죠. 이걸 키스톤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레노버 요가탭 3 프로 리플래시 모델을 소개할 때도 수동으로 키스톤 보정 기능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쪽으로 빔을 쏘면 각도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되는데요. 이걸 수동이나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을 키스톤 보정이라고 말합니다. 빔이 되는 제품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탱크2 제품은 오토 키스톤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 리뷰를 봤는데 상하 25.6도 그리고 좌우 44도의 범위에서 오토 키스톤 보정 기능을 제공한다고 언급한 걸 봤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리뷰어가 측정하는 것은 어렵죠. 물론 측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상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에서 키스톤 보정을 만들었는데 그 기능의 범위를 사전에 알려준 거겠죠. 근데 버그가 있어서 기능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로 판매처에 문의를 했는데 프로젝트 버그가 발견돼서 기능을 막았다고 합니다. 지금 120Hz 기능도 막혀 있는데 한 달 뒤에 새로운 패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조치가 되었는지를 기다렸다가 리뷰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현재 기준으로 프로젝터와 120Hz 주사율에 버그가 있다는 것만 언급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조치가 되면은 더보기와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러기드폰 하나만 구입을 하면은 이 제품 하나로 모든 기능이 되면 좋겠지만 원하는 기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는 스마트폰 2대를 모두 사용할 것 같아요. 유니워치 제품과 블랙뷰 제품은 러기드폰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앞으로도 재밌는 제품들을 많이 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기드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